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내일이면 소치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립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상화 선수,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첫 금메달을 안겨준 박승희, 심석희, 조혜리, 김아랑 선수와 그리고 은메달 심석희 선수와 박승희 동메달에 이어 지난 20일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보다 더 위대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몸짓 하나하나에 전 세계가 숨죽이고 해설자들조차 말을 아끼는 가운데 남자 해설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Here is Russia. 과 아낌없는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미 언론도 영국 BBC 방송 중계진도 김연아가 생각보다 점수를 덜 받은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석연찮은 금메달보다 100만 배 빛나는 은메달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지난 12일 러시아로 출국하기 전 김연아 선수가 남긴 말입니다. 네, 김연아 선수는 이로써 17년 넘게 이어진 선수의 길을 마무리했는데요. 선수 생활은 끝났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피겨 스케이팅을 넘어 한국 동계 스포츠의 역사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선수가 아닌 스포츠 행정가의 길을 걷는 김연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 통과에 잔뜩 먹구름이 껴 있습니다. 올해 안에 통과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이민자 단체들이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 맨하튼 스테이튼 아일랜드 페리 터미널 앞 진정한 이민개혁을 위한 뉴욕 연맹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연맹은 스테이튼 아일랜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공화당의 마이클 그림 연방 하원의원에게 이민개혁 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맹은 스테이튼 아일랜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민개혁 법안을 지지한다는 청원서 서명과 사진을 찍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림 의원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롱아일랜드의 피터 킹 하원의원 등 몇몇 의원들은 연맹의 꾸준한 캠페인으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You know, the fact that people out in Long Island, all the groups came and organized and did press conferences and met with Peter King and showed them the petitions, that we had collected, showed that there was support in Long Island for immigration reform, and that's why he changed his mind. We think we can do the same thing with Grimm. 연맹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과 직접 미팅을 갖고 해당 지역구에서 가두 행진도 펼칠 예정입니다. 불체자에 대한 합법 신분 부여는 사면이라며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아이오와의 스티브 킹 하원의원을 연맹은 오는 23일 롱아일랜드에서 만나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 연맹은 오는 23일 일요일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진정한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가두 행진을 펼치는 등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임시 이사 모임을 갖고 최근 뉴저지 주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과서 동해병기 입법화 움직임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뉴저지 주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 교과서의 동해병기 법안. 뉴저지 한인회가 주의회 이 같은 움직임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주 뉴저지 주 하원이 제출한 동해병기 법안이 공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병기에 대한 법적 강제성과 교과서 표기 의무화 등이 포함된 수정안의 재상정을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법안을 정식으로 올려서 그 교과서의 동해 이스트시를 의무적으로 법제화해서 게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법안 상정 및 통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달 초 버지니아 의회에서 동해병기가 통과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버지니아 한인회와 최근 주 상하원에서 동시에 동해병기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뉴욕주의 뉴욕 한인회 등과 연계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임시 이사 모임에서는 최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금숙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지난 이사회에서 제26대 후반기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신임 이사장은 한인사회가 필요로 하고 미래지향적인 뉴저지 한인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인회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뉴저지 한인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들을 만들어 나가는 뉴저지 한인회가 되겠습니다. 한인회는 또 세금 보고가 한창인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를 시행 중에 있다며 많은 한인들의 관심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최근 동해병기와 더불어 독도와 다케시마도 함께 표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화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데 있어 일종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면서 독도 표기도 독도와 다케시마가 병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오늘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 내용을 확인해 지난해 4월부터 출간된 한반도 및 미일 관계 현안 보고서에 동해를 Sea of Japan, East Sea라는 방식으로 병기한 지도가 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법안 통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 주야에서 동해 병기를 지지 또는 인정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연방의회 조사국 보고서에는 동해 병기와 동시에 독도 이름도 독도 다케시마로 병기하고 있고 지난해 8월 2일 발간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는 독도를 리앙쿠로 암초, 다케시마 독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 독도는 일본 측이 주장하는 명칭을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이트의 온라인 지도에는 동해를 이스트 시, Sea of Japan으로 표기해 동해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명칭은 미 행정부의 정책 입안과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 표기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도입될 것으로 기대했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 통과가 결국 해를 넘겨 올해는 꼭 통과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시민참여센터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피터 로스캄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HR 1812 법안. HR 1812는 한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에게 매년 15,000개의 취업비자 쿼터를 할당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당적으로 발의된 이 법안의 통과가 무산되자 시민참여센터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캠페인 기구를 전국적으로 조직하여 각 지역의 책임자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한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공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시민참여센터는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인 전문 취업비자 확대를 위한 청원서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합니다. H-1B 비자보다 훨씬 쉽고 또 무제한적으로 무기한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배우자도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전문직 채용이 쉬워지고 한인사회 경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한인사회의 역할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한인사회가 지속적으로 연방의원실의 문을 두드려 법안을 홍보하고 중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로스캄 의원은 지난해 12월 뉴욕 한인사회를 방문해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올해는 통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이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 등 타운의 비상 상황을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메일로도 가능한 서비스는 주민들의 비상 상황 대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폭설과 기상 악화가 계속되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레 시선은 TV로 고정됩니다. 당일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도로 사정은 어떤지, 요일별 주차 규정은 어떤지 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같은 응급 상황 정보나 비상 상황 정보를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yone needs to do is either text a number to Nixle and they would automatically be registered and receive any alert messages that the borough sends out, whether it be snow removal, whether it be emergencies, whether it be school closings, whatever messages that we send out from this borough would automatically go to either their cell phone, their emails, or both. 오늘 펠팍타운이 공개한 닉슬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화번호창에 숫자 888777을 누르고 메시지 창에는 거주 지역의 우편번호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가입 후에는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 등의 상황 정보가 문자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전달됩니다. 이메일을 이용할 경우엔 닉슬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하면 됩니다. 올 2월부터 시작한 서비스는 현재 펠팍을 포함한 뉴저지 대부분 타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타운은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본격적인 제설 작업에 나서겠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폭설로 한동안 적용이 안 되던 요일별 주차 규정과 느슨하게 운영되던 미터 파킹 규정 등을 다시 적용할 계획이며 원활한 제설 차량 진입을 위해 대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은 토행될 수 있다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Our main arteries such as the hills like Central Boulevard, East Brinkoff, East Palisade, East Edsel, East Columbia Avenue, all of Broad Avenue. So please be reminded that if you know of an incoming storm or it is currently snowing, if your cars are parked on those avenues, they will be towed. 타운은 또 집 앞과 상점 앞 인도에 사인을 치우지 않으면 티켓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자칫 사장들 위기에 처한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주화 발행 법안이 그레이스맹 의원에 의해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한인들의 이민의 역사와 미국 기여도를 기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레이스맹 의원은 지난 14일 로버트 앤드루스 연방 하원 의원에게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주화 발행 법안의 발의자 승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루스 의원은 이달 초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12월 연방의회에 상정한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주화 발행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맹 의원의 이 같은 요청에 앤드루스 의원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법안 재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로선 큰 변수가 없는 한 맹 의원이 법안을 승계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주화 발행 법안에 대한 입법 작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기념 주화 액트로 명명된 이 법안은 연방 재무부 장관이 $5짜리 금화 2만 개 이하와 $1짜리 은화 1만 개 이하를 발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금화는 무게 8.359g, 지름 8.85인치로 금 90%와 합금 10%를 섞어 제작토록 했습니다. 은화는 무게 26.73g, 지름 1.5인치로 은 90%와 구리 10%의 비율로 제작됩니다. 판매가는 금화의 경우 $35, 은화의 경우 $10의 추가 비용이 더해집니다. 된장과 고추장, 간장 등 식탁의 기본 재료와 더불어 아이들의 과자류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주부들은 물론이고 한인마켓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가공식품들의 도매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고 있습니다. 대상청정원은 최근 청정원 고추장, 된장, 물엿, 올리고당 등 일부 제품의 도매 가격을 5에서 7% 인상했습니다. 식품업체 몽고 아메리카도 도매업체들의 김, 간장, 고추장, 된장 등 8종의 제품 가격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국간장 13리터의 경우 기존 $8.50에서 $12.99로 인상됐고
순창 태양초 고추장 14kg은 25달러에서 29.99달러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과자류 가격도 약 10에서 15%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혜태도 제과와 빙과류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이 올 상반기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해상, 운임이 상승했고 밀가루를 베이스로 한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호주산 밀가루의 중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밀가루 값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편 H마트 구매본부 측은 일부 품목에 대해 한국 식품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통보해 왔다며 하지만 협상을 통해 물가 인상폭이 크지 않도록 인상분을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상봉에는 남한 측 82명과 북한 측 88명의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산 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간의 상봉이 줄어들고 형제 친척 간 상봉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남북 이산 가족 상봉 현장과 이산 가족 상봉이 주는 의미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참 어려운 줄다리기를 하다가 드디어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오후 3시에 2시간 동안 1차 상봉이 있었는데요.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다들 걱정들이 많았는데 어제 86명의 남측 가족들이 올라가서 금강산에서 북측에서 온 이산 가족들과 상봉을 했습니다. 다들 고령자들이 많아서 19분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2분은 또 좀 상태가 심각해서 이제 앰뷸런스 응급차로 갔는데요. 그 2분은 응급차에서 상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 휠체어를 타고 간 분들은 다 이제 가족들이 같이 가서 보호자들이 같이 가서 이제 상봉을 마쳤습니다. 남북 간의 이제 협상에 따라서 90살이 넘은 90세 이상인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동반 가족을 허용하기로 돼서요. 90살이 넘은 분들은 그렇게 했고 80살, 80세까지는 그냥 혼자 가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휠체어라든지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는 특별히 이제 가족 동반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100여 명의 인원이 이제 올라간 셈이고요. 그래서 어제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사실 눈물바다가 됐죠. 저도 그 시간에 MBN에서 제가 생방송을 하면서 1시간 내내 이산가족 상봉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방송하면서 좀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제 장면을 보면서 3년 4개월 만에 이제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인데 너무 늦다. 지금 처음에 이산가족 상봉 하겠다고 희망했던 분들이 12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지금 5만여 명이 이미 고령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남아있는 분들도 아무리 길어봤자 2030년이면은 다들 이제 돌아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이산가족 상봉만은 남북한이 좀 상시적으로 또 정례적으로 하는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야 된다. 다들 입을 모아서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기까지는 남북한 간의 진통이 많이 따랐지 않습니까? 특히 한미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이를 연기해야 한다, 안 된다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예전 같으면 성사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한 것을 보면은 앞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키리졸브 훈련이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북한이 그동안도 늘 키리졸브 훈련이 있을 때마다 불바다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군사적 위협을 해왔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산가족 상봉 날짜와 키리졸브 훈련 기간이 이틀간 겹치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그 이산가족 상봉을 못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좀 걱정도 했고 또 북한이 실제로 그런 발언도 하기도 했는데 고위급 회담,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키리졸브 훈련은 방어 훈련이고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인도주의 문제와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끈기 있게 설득을 해서 북한이 이제 통 크게 그것을 이제 수용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자기들이 이번에 통 크게 양보하겠다 이래서 이제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된다면 올해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산가족 상봉이 좀 더 자주 열리고 그리고 하기에 따라서는 상시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열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직접 만나서 물론 얼굴을 보고 손을 만져보는 것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령자나 또는 몸이 불편한 분들 또 너무나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상봉할 수 없다면 화상 상봉이라도 하자. 또 화상 상봉 이전에 편지라도 좀 주고받도록 하자 하는 이것도 어떤 면에서 간접적 상봉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좀 상봉의 형식을 대폭 좀 다양화시키고 넓히자 이런 그 의견들을 그동안 많이 내왔는데 그런 방식으로 남북 간에 좀 더 진전 있는 그런 논의와 합의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올해에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도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정상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듯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는 분위기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네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북한이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 제기해왔던 것인데요. 우리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왕자 씨 피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공개적인 약속을 하나 이렇게 그 주장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서 서로 입장이 좀 엇갈렸던 것 아닙니까? 그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그 박왕자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현대아산그룹에서 현정원 회장이 김정일을 만났을 때 김정일이 구두로 유감이다.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 당국은 김정일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이상으로 확실한 사과와 확실한 재발 방지 약속이 있겠느냐. 그것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으로 간주해달라. 그렇게 이해하면 될 일 아니냐. 이렇게 그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그것은 현정은 씨, 민간인에 대해서 김정일이 한 발언 하나를 갖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 다시 공식적으로 북한 당국이 입장을 발표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것인데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에 상당한 대화와 우호적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그렇다면 북한 김정은이 이런 차원으로 재발 방지 약속을 굳이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요. 또 우리 쪽 입장에서도 박왕자씨 사건과 관련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발언이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면 또는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기
우리 또 소극적일 필요가 없겠죠.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금강산 관광호텔이 잡힌 것도 그런 면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조금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원래 북한이 저 해상에 있는 금강산 현대아산 배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우리 쪽이 호텔에서 하자. 고령자들도 많은데 체류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어야 되겠느냐. 이래서 금강산 관광 호텔에서 상봉하는 것을 북한이 받아들였는데요. 이런저런 상황들을 이제 감안하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분위기 조성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제 현금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완화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엔 결의로 지금 5.24 조치가 유엔 결의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양해나 또는 연계돼서 그런 문제들이 논의돼야 된다고 하는 국제정세적인 측면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주는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크다고 여겨져요.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남북 간에 경색됐던 분위기가 하나 둘씩 매듭이 풀려져가는 걸 보면은 이산가족 상봉이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오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년 동안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위협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작년 경우에는 B-52 폭격기라든지 스텔스기라든지 또는 핵 잠수함이라든지 핵 항모까지 우리 한반도 근해에 출동할 만큼 군사적 위협과 긴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야 된다. 지금까지 북한이 휘두르는 대로 끌려다니지는 않겠다. 이런 원칙 입장을 견지해왔고 결국은 이런 원칙 입장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중국, 러시아, EU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정상 외교를 해서 상당히 원칙을 견지하는 상태 속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그리고 북한이 대화로 나오게끔 이끌어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김정은이 정권의 불안정을 고치는 과정에서 장성택 처형 사건이라고 하는 이 돌발 악재까지 있어서 북한이 더욱 고립됐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어떻게든 이런 고립에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제 요구를 갖게 된 거죠. 이렇게 저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원칙적 접근과 매우 불리하게 돌아간 외교 정책 속에서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이런 외교 전략이 맞아떨어져서 지금의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해 갈 것이고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된 점에서 매우 좋다고 보고요. 또 북한도 어쨌든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값비싼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어떤 대화 분위기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이 대화 분위기를 잘만 관리한다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의 확대 그리고 육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 문제의 대화와 외교적 방식의 해결 이런 것들까지를 좀 우리가 노리면서 북한을 국제무대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평론가 고승국 박사였습니다. 지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010년 10월이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행사는
헤어져 있던 이산가족 상봉의 감격과 함께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시작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반도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도 쌀이나 시멘트 보다를 얻으려는 접근보다는 남북한 간의 안정과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바탕을 깔고 있어 아무튼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령이 되신 이산가족들이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상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민개혁 관련 인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뺏고 자신들이 낸 세금을 낭비한다는 등 부정적인 생각이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민개혁의 방향도 선 국경 경비 강화 후 불체자 구제에서 51%가 불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55%의 미국인이 국경 경비 강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 균형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체적인 시각은 이민개혁이 올해 안에 성사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와 이민자들을 힘을 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처럼 어렵게 미국의 합법적 신분을 획득하지만 한편에서는 시민권을 포함해 영주권을 자진반납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3,000명이 영주권을 포기했는데요. 까다로운 세금 보고 정책 때문입니다. 합법적 신분만 획득한다면 열심히 일하고 세금 보고를 하겠다는 쪽과 국적을 포기해서라도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죠. 미국에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설사 국적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밀린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